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무사고 차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7년 동안 그 중고차 딜러분들이나 신차 딜러분들한테 차를 보통 사와요. 심지어는 그 수출업체들한테도 차를 사오고요. 그 소위 우리들이 얘기하는 전문가들한테 보통 차를 많이 사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사고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대부분의 분들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그러면 이거 차 이거 사면 돼? 안 돼? 하다못해 친구한테 차를 제가 저는 내 손을 하진 않지만 친구한테 차를 팔게 되더라도 무사고 차량이 아닌 차를 주게 되면 친구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뭐 사고 있는 차를 나한테 줘서 결국은 나중에 큰 사고라도 나서 내가 죽으면 어떡할 거냐 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무사고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중고차 딜러분들이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제 개인적인 이건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보기엔 무사고 차량, 뭐 사고 차량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저는 무사고 차량보다는 사고가 좀 있는 차를 좀 저렴하고 싸게 사는 것도 괜찮고요. 단 이제 여러분이 사지 뭐 않아야 될 사고 차량도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무사고 차량, 사고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차라고 하면 이 핸드폰으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차면 이게 앞에가 이제 본넷이 있고 여기 엔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엔진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트렁크가 있고요. 보통 뭐 여러 명칭들이 있는데 뭐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사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차가 이렇게 앞에로 이렇게 전방 추돌을 해요. 전방 추돌을 하면 조금 저간 얘기인데 그냥 정말 세게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본네트가 꺾이고요. 그리고 양쪽 휀다라는 이쪽 양쪽 부분이 꺾여서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공업사에 들어가면 이걸 이제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이 수리할 때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그 이렇게 차가 이렇게 엔진 룸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차 저기고요. 네, 그 앞에 대시보드 있는 쪽이고요. 여기 엔진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여기가 인사이드 판넬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휠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이 휠 하우스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기둥이나 중추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대부분 사고가 나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를 공업사에 가면 이렇게 어느 정도 당겨요. 이거를 잡아서 바닥에다가 와이어를 걸어서 이렇게 잡아 쭉 당겨요. 당기다 보면 이게 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겨지고, 그 당겨진 상태가 넘어가면 그 부분이 찢어져요. 찢어질 정도까지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접기를 가져와서 여기 잘라요. 이 정도를, 예를 들면 이 정도를 다 잘라요. 자른 다음에 기존의 그 현대나 기아에서 나오는 그 부품들을 가져와서 이 부분을 다시 여기다 이제 용접을 해서 붙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봤을 때는 한번 여기가 잘렸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힘을 못 받긴 못 받아요. 근데 어느 정도 못 받냐면 막 그게 차가 엄청난 뭐가 생길 정도로 힘을 못 받진 않아요. 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단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하우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에요. 이제 보통 하우스가 나갈 정도로 차가 사고가 나면 이제 밀려 들어와 가지고 거의 여기까지 밀리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 굉장히 크게 다치거나, 정말 그건 큰 사고예요. 그러면 이제 하우스 여기를 잘라요. 전화가 왔어요. 잠깐만요. 이제 여기를 이제 자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제 똑같이 여기를 잘라내고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요. 붙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운행을 하게 되면, 이게 차는 보통 이제 뒤틀리기도 하고 막 뭐 우리 데꾸복구라고 그러죠. 이런 데 튀기도 하면서 굉장히 그 충격이나 이런 진동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뒤틀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차축이 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차축이 휘기도 해요. 그래서 하우스가 나간 차들 아니면 크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 정도만 잘려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정말 무사고가 아닌 차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차를 안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분명 한두 번 정도는 사고가 나봤을 거라고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수리를 하고 그럼 바로 팔아버리냐? 안 그래요. 그냥 대부분 그 사고가 난 거 수리 깨끗하게 해서 다시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쨌든 걔는 그런 무사고는 아니잖아요. 사고차잖아요.
그리고 사고도 이제 시내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사고가 안 나요. 그리고 뭐 정말 거의 우리 그 추돌이랑 충돌이 있잖아요. 추돌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주행하면서 같이 부딪힌 거고, 충돌은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대부분의 사고들이 이제 끼어들기를 하거나 그래서 추돌을 하면서 이제 이쪽 한쪽 그 휀다나, 이제 이쪽이 휀다라고 그러는데, 휀다나 인사이드 패널이 나가는 정도, 본네트가 좀 꺾이는 정도, 이 정도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전혀 문제 없고요. 차라리 저는 이제 무사고차보다는 이런 차를 권하는 게, 이런 차들이 이제 금액적으로 훨씬 더 저렴해요. 물론 팔 때도 훨씬 더 이제 싸게, 살 때도 싸게 사지만 팔 때도 싸게 팔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번 강력하게 추천해보고,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낮은 레벨보다 좀 높은 레벨의 차를 사고 싶은데 좀 비용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무사고 차가 아닌 사고가 좀 있는 차들도 사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